오늘의 제휴뉴스입니다. 익산의 우수 저류시설이 당초 설계 기준인 50년 빈도 강우보다 낮은 30년 빈도 강우에 맞춰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 변화로 폭우는 잦아지는데 오히려 우수 저류시설 용량은 적게 만든 것입니다. 한병도 의원실은 익산시가 우수 저류시설 설계 기준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의 유튜브 홍보가 화제가 된 이후 다른 자치단체들도 참신한 홍보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정책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딱딱한 정책을 B급 콘텐츠로 유쾌하게 풀어내 시민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우수 저류시설이 당초 설계 기준인 50년 빈도 강우보다 낮은 30년 빈도 강우에 맞춰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 변화로 폭우는 잦아지는데 오히려 우수 저류시설 용량은 적게 만든 꼴입니다. 한병도 의원실은 익산시가 우수 저류시설 설계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마동에 있는 23,000 세제곱미터 용량의 우수 저류시설. 당초 설계 기준은 50년 빈도 강우, 시간당 80mm 수준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설계 기준은 30년 빈도 강우로 드러났습니다. 설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우수 저류시설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함께 만들어진 우수 저류시설. 이곳 역시 50년 빈도 강우가 아닌 30년 빈도 강우로 축소돼 용량은 15,000 세제곱미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익산시는 자연재해 대처법에 따라 5년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계획은 행정안전부에 제출돼 필요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익산 마동과 모현동 우수 저류시설은 당초 설계 기준과 다르게 설계 기준이 낮춰지면서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한병도 의원실은 당시 익산시가 설계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은 북부권은 물론 도심권도 폭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전반천만 해도 왕선면 강수량은 평균 160mm를 넘었고 중앙동 등 도심권은 116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 여건 변화로 언제든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200년 빈도 강우까지 대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정작 우수 저류조 시설은 기능이 약화된 꼴입니다. 우수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나중에 하류 지역으로 배출하는 우수 저류시설. 그러나 설계 기준을 낮춘 탓에 폭우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국토부가 8개월 이상 중단됐던 새만금 SOC 사업의 공사기간 단축에 대해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SOC의 지체된 시간에 따른 예산 증액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의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국토부에 보상 문제를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북도와 협의 중이고 19개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농업용지 조사료 단지에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뿌려지면서 전북도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염 의심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가 지정 폐기물로 판정되면 농지 임대업체와 축사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조사료 농지에서도 퇴비, 액비, 무단 살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곳은 농민이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고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퇴비와 액비, 가축 분뇨 등의 유기물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로 지방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특별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교부세와 교부금을 당초 계획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도교육청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700억 원 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군산의 감소액은 300억 원, 익산은 336억 원입니다. 군산시가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 전시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화석 전시관 조성을 위해 지난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타당성 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설치된 화석산지 보호각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한편 지난해 2월 시민에게 개방된 화석산지는 한 달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2차 전지 전문기업과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군산대는 최근 대주전자재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차 전지 공동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전자재료는 군산대와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인 대주전자재료는 오는 2026년까지 2천여 원을 투자해 새만금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익산 영만초등학교가 도내에서 4번째로 국제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IB 초등학교 과정 프로그램 관심학교를 운영해온 영만초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만초는 IB 프로그램의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시스템을 수용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영만초는 지난 1년 동안 관심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 금마면 행정복지센터가 전통 한옥으로 건립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연면적 300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29억 7,200만 원을 들여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또 주차장은 29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복지센터 옆에 들어서게 되며 내부에는 주민 휴게 공간과 다목적실, 회의실 등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익산 출신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자는 익산 황등 출신으로 남성중과 전주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나서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영 후보를 4.15%포인트 차이로 제쳐 당선됐습니다. 충주시의 유튜브 홍보가 화제가 된 이후 다른 자치단체들도 참신한 홍보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정책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딱딱한 정책을 B급 콘텐츠로 유쾌하게 풀어내 시민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보건소 직원. 이어서 독감의 계절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마라는 유쾌한 미루니 노래가 뜹니다.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50초짜리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만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군산시 공식 채널 계정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공복과 미디어팀이 만든 영상입니다. 아이디어부터 섭외, 촬영, 편집까지 4-5명이 모두 해냅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을 향해 갑니다.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제 댓글이나 그런 공감 반응이 좋거나 그리고 이제 청산의 직원분들 만났을 때 너무 재밌다는 말씀 주시면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고양이를 등장시킨 영상은 조회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폭력 뜰까? 최신 유행하는 삐끼삐끼 춤을 공무원이 직접 추고 나이를 떠나 누구나 홍보 영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했는데요. 막상 이제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 군산시에 대한 것도 알릴 수 있고 좀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랬던 것이 좀 보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 어설픈 공무원들의 연기이지만 오히려 무거울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게시물을 오가며 정보도 얻고 즐거움도 나눕니다. 저희 이제 공무원적인 마인드를 많이 탈피를 하려고 그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계층이 젊은 세대고 MZ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 틀을 많이 깨려고 했거든요. 따분한 공무원은 옛말, 꾸미 먹고 코믹하고 톡톡 튀는 B급 영상으로 시민과의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평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3중계 펌프장의 악취 저감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24일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배출구를 측정한 결과 복합 악취 기준을 초과해 약품 투입 공정을 개선하고 주 1회 이상 악취 분석을 시행하는 등 시설물 운영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일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재검사를 받은 결과 기준치 아래로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는 황화수소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서해안 고속도로는 1,574건, 호남 고속도로는 1,0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 고속도로는 7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호남 고속도로는 68명입니다. 한 의원은 잦은 사고와 사상자를 유발하는 고속도로는 정부 차원에서 노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일부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이 드러난 이후에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가족수당 이중 지급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도교육청 소속 부부 공무원 등 66명이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 명목으로 8,6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고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수당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춘포면의 옛 지명인 대장촌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제잔재가 아니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생태문화연구가 유칠선 박사는 지난 11일 열린 포럼에서 대장촌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대장포라는 명칭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춘포는 1899년 익산군으로 분리됐고 1914년 익산군 대장촌리라는 지명으로 불린 후 1996년 춘포리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유 박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지금의 춘포 일대가 대장포나 대장촌으로 불렸다는 점을 볼 때 일제잔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취업자가 줄고 고용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고용률도 64.4%로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는 농림어업에서 6.6%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에서도 줄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자 감소폭은 남성보다 컸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전주 상생발전 완주 군민협의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지자체가 발전할 107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은 대표적으로 통합시 명칭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결정하고 전주시설관리공단 완주 이전, 완주 북부 버스터미널 개설 등입니다. 단체는 김관현 도지사가 발표한 특례시 추진에도 창상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4년제 신학대학인 완주군의 한일장신대학교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자 총장과 보직교수의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등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일 장신대 교수 노조에 따르면 2024학년도 신입생 2차 추가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43명 중 절반가량이 아예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불참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총장과 보직 교수의 지인 또는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학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추가 모집으로 입학한 만학도 중 일부가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기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며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전주지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에 적극적인 통제를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짬뽕라면이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했습니다. 군산 원예농협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라면의 명품화를 시도한 결과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짬뽕라면은 남아도는 군산의 흰찰쌀보리 25%를 라면으로 만들어 건강한 라면이라는 인식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했습니다. 한편 군산 짬뽕라면은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4년 만에 3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로컬리티 잡지 코오롱 에피그랩이 문화도시 익산을 출간합니다. 익산시는 문화도시 익산편을 통해 인기 명소와 관광지 등의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익산역 앞에 있는 115 여행자 쉼센터와 카페, 의류 매장 등 10여 곳에 팝업 매장을 설치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편 코오롱 에피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소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해 현지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우수농수산물 특별기획전이 서울 동행상회에서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서울 동행상회의 특별기획전에서 쌀과 미숫가루, 박대 등 군산의 우수농수산물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시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해 군산 쌀인 신동진 햅쌀을 선보였습니다. 시는 올해 초 서울 동행상회의 첫 입점을 시작으로 13개 업체가 34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재인증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민행복민원실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는 민원인 쉼터 개선과 유아동 동반 가족을 위한 배려 창구 운영, 편안한 민원실 환경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전문 분야 민원 상담실과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도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립합창단의 제88회 정기연주회 살롱드 로망스가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연주회는 동서양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아름다운 합창의 선율로 느낄 수 있는데요. 티켓은 전석 무료이며 누리집을 통해 예매 가능합니다. 군산시 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면역력 증진을 위한 면역력 뿜뿜 영양제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야면 지사협은 대상자들에게 연 2회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